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장주엔 꼬리주부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주도한 대장주 에임드바이오와 원익홀딩스가 들어와 있고요. 조금은 아쉬웠던 꼬리주에는 큐리오시스, TXR 로보틱스가 들어가 있네요.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우리가 별명을 여러 가지 지어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이오의 남자다. 네. 그래서 우리가 20바까지도 바이오를 이야기를 했었고, 그 와중에는 포트 구성 때문에 제외는 시켰지만 수익 후 제외는 시켰지만 100% 넘어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하게 나왔었거든요. 네. 에임드바이오 우리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에임드바이오는 지난 금요일 이 시간에 네. 에임드바이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높습니다. 그러면서 신고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금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된 공개 방송에서도 아침에 시작하면서 눌림목에 여러분 이 자리 정도에서는 제가 공개 방송할 때는 조금 더 직설적인 화법으로 들이대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이 정도는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함께 하시는 회원분들하고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가격대에 진입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신고가 영역으로 올라가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꼬리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꼬리주의 특징점은 뭐냐? 공식적으로 포트폴리오에 담기에 조금은 부담스러운 무언가의 이유가 있을 때 누군가는 들고 있기 때문에 꼬리주로 대체로 말씀을 드려오고 있고요. 꼬리주에서 강한 상승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큰 특징점 중에 하나는 신규 상장주가 기술 특례 상장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 위주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적자 연속인 기업들이나 재무 상태가 좋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는데 25년도 상반기 기준으로 에임드바이오 같은 경우는 현금성 자산이 882억 원으로서 높은 재무 안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우리가 접근하기에 좋고 접근을 했다라고 한다면 신고가는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트 흐름 보시죠.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차트의 모습이 바로 여기서 종가가 형성되었던 구간입니다. 이 종가 이후에 어떤 흐름들이 나타났는가? 오늘 상한가를 터치하는 흐름들이 바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결국엔 진주일보를 보시고 꼬리주를 눈여겨보시고 포트에 담는 종목들을 보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진입하셨다라고 한다면 길든 짧든 여러분들의 인내심이 결국 수익으로 연결되는 시장이다. 목표가를 6만 5천 원에서 7만 원 말씀드렸고 7만 2천 원까지 상한가까지 터치하는 흐름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관심 있는 섹터와 종목들 이 방송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관심 섹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관심 섹터 안에서의 종목도 한번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채팅창에서 허반석 대표 고수인겨라고 물어봤어요. 예. 뭐 저는 솔직히 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이제 허반장님 만세 화이팅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네요. 자, 앞으로도 또 응원 많이들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자, 이어지는 대장주 박지훈 파트너의 원익홀딩스가 되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예전에 공략했던 것 중에 로봇이 날아가면 우리 박지훈 파트너 로봇춤 한번 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 로봇 좀 이렇게 타치하드나 이렇게. 네. 원래 허 대표님이 EDM 같이 깔아주기로 하셨는데 그러게요. 갑자기 로봇 아니라 자기는 바이오라고 하셔가지고 네 원래 노래 없이 저만 이렇게 로봇 춤을 네. 일단 로봇과 바이오만 지금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는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근데 바이오는 허 대표님이, 로봇은 또 제가 항상 주마다 매일마다 공략하는 종목들이 지금 다양하게 상승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짜 주식 일부 꼭 필수로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들 계좌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제가 포트주로 공략했던 원익홀딩스고요. 사실 시장이 재료보다도 4,000p 달성 이후에 좀 연이어서 나타나는 패턴들이 신고점 랠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AI 거품론임에도 불구하고 실체가 있는 AI는 움직인다. 그 결과물은 로봇이다라고 계속 지속 말씀드려왔던 만큼 SPG, 스맥, 삼현,
고영, 클로봇, 원익홀딩스 이 순으로 2주 전부터 쭉 흐름을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집중하셔야 될 건 지수라든지 아니면 AI 버블론, 또 금리, 환율 이런 것들도 물론 잔소리 요소가 되지만 종목별 장세의 전형적인 패턴을 여러분들께서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심리가 곧 집단의 움직임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세력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집단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다양하게 비슷한 패턴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는데요. 네. 오늘 시장을 보게 되면 AI 버블론이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나와주었고 실제 수급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 AI가 버려진 게 아니라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던 것처럼 진짜 쓸 수 있는 AI느냐, 돈이 되는 AI느냐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로봇이다를 좀 강조하고 있고요. 로봇과 자동화를 키워드로 한 만큼 주말 동안 그리고 또 오라클 데이터 센터 지연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실제 매출로 연결되는 반도체와 AI는 남는다라는 쪽이 힘이 강하게 실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반도체에 대한 업황 회복 기대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개별 장비주 하나하나 고르기보다는 자회사 밸류를 한꺼번에 담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가 부각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소재라든지 아니면 장비 라인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원익 계열사가 힘을 받기 딱 좋은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또 지수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종목이 아니라 여기가 좀 버텨주면 시장이 아직 살아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기준점을 만들어준 종목이 바로 오늘의 원익홀딩스였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 지금 오늘 또 신고점 갱신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윗구간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SPG, 스맥 등등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를 유지해준 종목들, 신고점에서 쉽게 죽지 않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시장 분위기를 계속 주도하는 흐름이 다음 주에도 이번 주에도 계속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원익홀딩스를 이어갈 신고점 다음 종목, 꼬리주 그리고 또 포트주에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채널은 고정해주세요. 네, 지금 뭐 채팅창에서도 또 머리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오늘 수박빈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오늘 로봇주들 수박처럼 달콤하게 드신 것 같습니다. 자, 꼬리주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바스 파트너, 네. 큐리오시스. 우리가 신규 상장한 이후에 이게 지금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탄력 있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고 지금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종목들이 아직 있잖아요. 네. 자, 관련해서 큐리오시스는 우리가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큐리오시스는 오늘 하락의 요인을 먼저 살펴본다면 네. 보호회수 물량의 출회겠죠. 어. 금일 1개월짜리 보호회수 물량이 출회가 됐는데 14만 4천 주 정도와 74만 4천 주 합쳐서 한 88만 9천 주 정도가 출회될 수 있는 보호회수 해제일이었습니다. 네. 결국엔 노타도 마찬가지로 보호회수 물량 해제일에 맞춰서 급락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하는 것들을 조금 기술적으로 안내를 드려왔고요. 오늘 큐리오시스도 마찬가지로 차트 흐름 보면요. 1분봉 차트입니다. 1분봉 차트를 열어놓고 본다면 기존의 중심선은 이러한 추세선을 지키는 가운데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하단으로 하나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느낌으로 낙폭 이후에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평행한 선을 위로 올려봤을 때는 이제 우상향의 추세는 아직 깨지지 않았고 추가적인 반등 흐름들 가능성이 열려 있더라라고 보신다면 이런 느낌의 1차 되돌림 자리까지 중기 되돌림 자리까지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6만 5천 원 언저리에서 공방이 오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디선가 누군가는 지금을 기회로 매수 포인트로 삼아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네. 6만 5천 원 구간에서 위아래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엔 이 랩이라고 해서 실험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인큐베이터 P사와 공동 프로모션 계약 체결을 했고요. 글로벌 탑티어 랩 오토메이션을 제조하는 기업에다가도 ODM 계약 체결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매출 확대 포인트 그리고 실체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의 보호회수 물량 출회에 급락이 나왔다. 그리고 저점이 지지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기술적으로 매집이 가능한 구간이다라는 공식으로 너무 급하지 않게 6만 5천 원 내외에서 모아가는 전략을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의 꼬리주 TXR 로보틱스. 근데 우리 박지은 파트너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처럼 로봇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멘텀이 2개, 3개 되는 건 종목들이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해주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확실히 이게 AI라는 게 거품 이게 진짜 되는 거냐를 놓고 계속 거품론이 있다 없다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지금 명확하게 실체라고 판단이 되는 건 AI가 행동으로 움직이는 로봇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기업
기업들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만큼 가장 탄력받기 좋은 구조가 로봇이다라고 또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거품론 나오는 게 로봇 못 산 사람들이 거품을 무는 게 아닌가 이 생각도 약간은 듭니다, 진짜. 네, 아직 거품 물지 않으시게 제가 많은 어. 종목들 다양하게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네. 있으니까요. 네, 아직 거품 무실 단계는 아니고 네, 여러분들 TXR 로보틱스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버블론이 나올 때 제가 항상 종목을 설명할 때 단면적인 면보다는 오늘 시장의 이야기의 중심에서 종목을 설명하는 거를 좋아하는데요. AI 하나에만 좀 몰려있던 자금들이 그 다음에는 뭐지? 라는 생각으로 확장 테마를 찾는 흐름입니다. 이 바이러스처럼 좀 전염 대상을 찾는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테마 전염은 계좌 수익에 좋지만 바이러스 전염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대표적인 전염성이 가장 강한 테마가 로봇과 자동화의 키워드입니다. TXR 로보틱스는 제가 한참 로보틱스라는 종목들을 강하게 공략을 했을 때 여러 번 수익을 냈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공략했던 그 가격대에 다시 와 있기도 합니다. 이 TXR 로보틱스는요. 공장 자동화 그리고 물류 자동화에 들어가는 로봇 시스템과 자동화 설비를 공급하는 기업입니다. 단순하게 이 로봇 한 대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실제로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이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생산 라인과 물류 라인에 적용되는 시스템 이쪽에 강점이 있는 기업이다라는 점을 체크해드리고 싶고요.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다라고 하기보다는 AI와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이 될수록 반드시 필요해지는 현장 자동화 기업에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글로벌 기업들이 자동화 솔루션에 대한 설비 투자를 지금 늘려가고 있는 만큼 함께 힘받아서 올라가기에 더없이도 좋은 구조다라는 거를 조금 투자 포인트로 강하게 짚어보고 싶고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도 AI 투자 속도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그래도 공장은 자동화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안정적 포지션으로 생각되고 있는 게 지금 자동화 라인입니다. 그래서 모멘텀이 꺼지지 않고 오히려 방어가 되는 흐름인데요. 대부분의 로봇과 자동화 종목들이 신고점을 갱신해 가고 있는 만큼 단기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는 전형적인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또 비교적 가벼운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성이 좋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저희가 이 TXR 로보틱스를 14,000원대부터 공략을 해서 이전에 상장했던 자리에 종가 라인 그리고 이전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었던 첫 번째로 상한가 부근을 만들어 주었었던 의미 있는 자리를 매도 구간으로 보자라고 해서 14,000원에서 2만 원대의 가격까지 공략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 14,000원대가 지지 가격이 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두 번, 세 번 공략을 했었던 그 중간의 가격인 16,000원대, 18,000원대를 다시 한번 넘어선 구간인데요. 이 자리부터는 다시 한번 보셔도 좋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자리부터는 19,000원부터 2만 원대 라인까지 다시 한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고 2만 원대를 돌파해준다면은 전 고점의 라인이 22,000원대까지도 상승 탄력이 나와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거품 무실 단계가 아니다라는 정리 여기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장주엔 꼬리주의 흐름들 살펴드렸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 인사이트 Q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지 두 분에게 답을 듣는 시간이 되겠는데요. 첫 번째 핫 이슈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00 관련된 대형주들의 흐름이 낙폭을 좀 키우는 모습들이 나왔죠. 자,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준비해야 할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코스피 200 대형주의 흐름,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두 분에게 먼저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 대형주 비중 확대 기회로 삼아야 한다. 박지은 파트너, 대형주 선별적으로 좀 압축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셨네요. 자, 먼저 우리 박지은 파트너, 종목은 또 뭘 선정해 주셨을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지은 파트너는 역시나 SK 하이닉스를 골라주셨고,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포스코 피추엠을 골라주셨어요. 먼저 박지은 파트너, SK 하이닉스 많은 분들이 야, 이게 뭐가 경고 딱지가 붙어야 되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경고 붙인 사람들한테 경고를 줘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맞습니다. 하고 있던데 네. 어떻게 좀 보면 좋을까요? 저는 여전히 SK 하이닉스를 뭐 경고가 붙어도 안 붙어도 계속 네. 가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늘 중심에 있다라는 게 네, 확고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낙폭의 중심에도 있었던 종목이 SK 하이닉스였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AI 논란이 나올 때마다 가장 먼저 크게 또 가장 먼저 빠르게 가장 먼저 빨리 맞는 종목이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죠. 그만큼 공포는 이미 선반영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AI 버블론이 나올 때마다 정중앙에 있지만 실체는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기대감만으로 SK 하이닉스가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HBM처럼 뭐 실제 공정과 양산으로 말이 아니라 결과가 증명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뭐 중간중간에 AI 버블론이 아무리 불거진다라고 하더라도 D램 공급 이슈라든지 아니면 HBM4의 가격 인상권이라든지 시시때때로 수요에 대한 니즈가 계속해서 뉴스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논란이 나올수록 오히려 SK 하이닉스의 차별성은 더 부각이 되는 과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연말 수급 복원 시에는 다시 한번 가장 빠른 복귀 후보도 SK 하이닉스다라는 점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비중을 줄였던 종목일수록 되돌릴 때도 가장 먼저 선택이 되는 게 핵심 대형주입니다. 그래서 연말 전략은 정확하게 다른 종목들 여러 종목 볼 필요 없이 코스피 200을 좀 넓게 가져가기보다는 실체가 있는 대형주만 압축해서 보자라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종목 장세가 지금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종목 장세를 타는 흐름의 패턴들을 우리가 즐겁게 재미있게 읽자라는 관점이고요. SK 하이닉스는 제가 늘 차트 보시게 되시면 50만 원부터 55만 원대까지 박스권 흐름 미리 말씀을 좀 드렸었고 이 구간이 온다면 기회로 보고 50만 원 선에 다 하락하는 경우에는 추가 매수 그리고 또 비중 확대의 의견을 드린다. 네. 그리고 저의 목표가는 70만 원을 넘어서 100만 원까지도 충분하게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드린 만큼 SK 하이닉스는 포트의 중심에 있어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허반석 파트너는 일단 비중 확대의 기회를 좀 살펴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종목으로 봤을 때는 2차 전지 관련해서 ESS 종목인 포스코 퓨처엠을 이야기하셨는데 이 종목은 오늘도 그래도 양호하게 마무리가 좀 된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드린 지는 9월 말, 9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왜 포스코 퓨처엠이냐? 네. 연기금이 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연기금이 10월부터 사기 시작했다, 9월 중순부터 사기 시작했다, 연말까지 꾸준하게 이어갈 수 있고 리밸런싱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종목 중에 하나로 포스코 퓨처엠을 탑픽으로 말씀드렸고 10월 중순 이후 약 한 50%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자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오는 구간을 저는 하락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하락 트렌드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굳이 급하게 매수할 필요가 없다. 하락 트렌드가 끝나는 지점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모습은 쌍바닥, 대바닥 구간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추세선을 한번 그어본다라고 한다면 이 추세선으로 지지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첫 번째,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승에 대한 모습들을 본다면 하단에서의 지지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 지지의 흐름은 어디선가 저항의 라인이었고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는 이런 차트의 흐름들을 그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느냐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다시 지지 라인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매수해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 포스코 퓨처엠 양극재 공급 그리고 ESS에 대한 매출 확대 포인트 여러 가지에 대한 모습들 2차 전지도 하나의 섹터 중에 차기 순환매에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섹터 중에 2차 전지는 꼭 있다라는 말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9월 중순 이후부터 무언가 이야기를 나오고 코스피 200이 나오고 2차 전지 섹터에서 탑픽을 꼽는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늘 같은 얘기를 포스코 퓨처엠 계속 드리다 보니까 그러면 코스피 200에서는 또 다른 종목으로는 어떤 것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HD, 현대인프라코어, 한화 시스템, 하이브 이쪽도 여러 가지 모멘텀이 동반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네. 포스코 퓨처엠 이외에도 이 정도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언급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인사이트 답을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핫 이슈 주제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수주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담아야 한다면 어떤 종목을 담아야 할까요? HJ 중공업 대 두산 에너빌리티.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둘이 마음이 좀 통한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골라주셨어요. 자, 이번에도 우리 박지훈 파트너한테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조만간 날아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네. 주마다 2번씩 거의 원전 테마를 다루고 있는데 네. 네, 작가님의 큰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만큼 원전 인프라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봐야 하고 계속해서 AI 거품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프라를 봐야 된다라는 거는 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겠죠. 수주 소식이 나와도 주가는 흔들린다. 적자여도 상한가는 간다. 실적이 좋아도 주가는 빠진다. 주식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마치 좀 남자친구를 다루듯 그날그날 감정에 따라서 주가가 받아들여지는 흐름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황을 놓고 지금 담는다면 중공업과 두산에너빌 중에 어떤 걸 담을래라고 여쭤보신다면 네. 두산에너빌리티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유는 이 수주의 질과 연속성의 차이다라는 건데요. HJ중공업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선 업종상 이 업황 회복에 수혜를 받는 종목이긴 하지만 단발성인 수주 중심의 특징이 좀 더 높고 업종 특성상 실적 반영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두는 업종이라서 종목의 성향이 좀 빠릿빠릿한 탄력적인 위주의 종목들이 아니다라는 점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반면에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 SMR 그리고 가스터빈으로 이어지는 중장기 파이프라인이 지금부터 계속 본격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거품론의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전력막 공급이라든지 인프라의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전력이 없으면 AI 또 어쩔 건데 라는 게 안 좋은 분위기에서 또 한번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이 요인 가지고 시장이 흔들릴 수 있는 명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선 업종보다는 원전이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테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선은 이미 또 업황 회복 기대가 주가에 상당 부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네. 원전은 글로벌 정책 그리고 전력 수요, 에너지 전환 수요 측면에서 이제 다시 확장 국면에 초입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네, 지금부터 9만 원대 그리고 신고점대까지는 우리가 중장기로 보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허반석 파트너한테는 이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 이야기가 지금 자세하게 또 이야기를 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채팅창에서도 그렇다면 BHI는 좀 어떨까요? 지난번에 대장주의 모습을 또 한번 띄기도 했었거든요. 네. 오늘 좀 쉬어감이 깊이 나오긴 했지만 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실까요? BHI는 오전 방송에서도 다뤘고요. 가족방에서도 다룬 종목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말씀을 드려왔었고 추가적으로 관심 있는 섹터에서 조선보다 원전이 우연찮게 지속적으로 앞에 오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BHI 차트 흐름들을 보면요. 이런 추세선이 하나 그려지거든요. 그럼 평행한 선을 여러 개 이렇게 그려놓은 다음에 이 선을 그대로 위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저항이 나오고 어디서 되돌림이 나오고 어디서 목표가를 설정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인트들이 따박따박 지켜지는 가운데 네. BHI는 이 구간이 음봉과 양봉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면서 거래량이 죽어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누군가 매집을 하고 있고 나도 같이 매집을 할 수 있겠다라는 포인트로 갈 수 있을 것이고요. 1차적으로 상승 이후에 다시 중기 되돌림 자리가 왔을 때도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고 이런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에서의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가능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따박따박 지켜지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61선과 평행하게 이렇게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도 지지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제 이 구간에서는 박스권을 그리면서 음양에 대한 박스권, 음봉과 양봉이 반복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는 흐름들이 공통된 패턴입니다. 그럼 이 패턴 안에서 우리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느낌으로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살펴볼 수 있는데 지금 테마 속에서도 거래 대금이 동반된 테마가 있거든요. 원전도 마찬가지로 거래 대금이 동반된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 로봇, 제약바이오, 원전, 신규 상장주 등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도 다뤄봤고요. 세 번째 핫 이슈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기승전 로봇도 있지만 바이오도 있습니다. 기술 수출로 증명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자,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답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허반석 파트너는 항상 이야기한 종목 중에 인투셀 이야기해 주셨고요. 박지훈 파트너는 알테오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자, 허반서 파트너, 네. 인투셀. 계속해서 자리를 좀 잘 지켜주고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또 시작을 할 수 있을까요? 연말 그리고 우리의 친구 1월 13일 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도 연말 연초에 결국 빅 파마들이 기술 수출과 기술 이전 계약 체결과 내가 이렇게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MOU를 하고 우리가 인수하겠죠라는 그런 빅들에 대한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 연말과 연초 그리고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까지 이어지는 흐름들이 있다. 그래서 관심 가져야 될 가장 큰 섹터 로봇, 우주항공, 2차 전지, 제약바이오, 신규 상장 테마까지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오늘 세 번째 반복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 기술 수출과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인투셀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결국엔 삼성 에피스 홀딩스, 삼성 바이오 에피스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인투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네. 2023년까지 적어도 5개의 타깃으로 대상을 한 개발 옵션이 포함된 계약을 이미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공동 연구 계약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약 종료 시기는 2026년 12월인데 3년 단위로 2차례 연장이 가능한 2년까지 연장이 가능한 계약 옵션이 달려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에피스 홀딩스가 중국 쪽과 관련된 특허 문제를 해결해 버렸습니다. 우리 그럼 같이 공동 개발로 계약 체결하자라고 하면서 인투셀과 관련된 무언가의 이 분쟁 이슈를 해결을 했고요. 인투셀과의 보도 내용들을 하나 뉴스를 종합해 보면요. 법률 검토 등 페이퍼 워크를 마무리하고 있다. 결국엔 조문을 완성시켜가고 있다라고 읽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초 임박해 있다. 기술 수출 관련된 거. 인투셀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차트 끝으로 보겠습니다.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는 무언가 비중 확대 가능성을 열어놓고서 대응하시고 목표가는 이렇게 추세 상단까지 홀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박지훈 파트너, 코스닥 지수가 조금 더 좋을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아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알테오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만 어떻게 좀 보실까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네. 앞으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도 있었고 의무 편입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양한 연말 이벤트를 보자라고 하면 알테오젠이 또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의 가격부터는 알테오젠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다시 보자라는 저의 의견이고요. 지수가 흔들릴 때마다 항상 집중이 되는 테마가 바로 바이오입니다. 그중에서도 연말과 연초는 항상 기술 수출 이벤트 시즌인데요. 이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패턴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미 글로벌 제약사와 라이센서 아웃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고 연말에서 연초마다 추가 계약 기대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중에서도 플랫폼형 기술이라는 점입니다. 개별 파이프라인 하나의 인생을 다 건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플랫폼 확장성으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점을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시장이 또 바이오를 다시 한번 볼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종목이 알테오젠이다. 그리고 또 정통적인 패턴을 설명하고 싶습니다. 지수가 불안할수록 기술 수출과 임상 결과 그리고 또 파이프라인 업데이트 같은 이벤트형 바이오에 수급이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도 변동성이 큰 종목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바이오 시즌을 좀 대표하는 기술 수출 탑픽 종목으로 제가 알테오젠을 가지고 왔고요.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 지금 또 많이 빠진 것 같아도 지금이 또 기회, 첫 시작의 구간으로도 보입니다. 이전에 가장 좀 최근에 많이 지지를 받았던 구간이기도 하고 어느 저항 가격대가 되는 지지 가격대가 된 흐름입니다. 지금부터 보신다라고 하면 50만 원 그리고 55만 원 그 위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연말에도 알테오젠 집중해서 보자. 여기까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